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통팔달을 구현한 연천입니다. 민선 8기의 정책 1번이죠. 평생복지입니다. 다음은 산업융합입니다. 머물고 싶은 도전관광도시입니다.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는 관광도시 연천으로 만드는 것. 금년도 군정 추진 방향입니다. 사통팔달이 쾌적한 교통도시입니다. 시속 100km 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들어와야 관광객은 물론 이 기업의 유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물류, 이동망 원활함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우리 전기 저장버스 지속적으로 도입을 할 거고요. 지금 한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 전국 중앙로 주차장 확보 많이 아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전국 중앙로에 지금 주차장 7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최종철 조합장님 나가셨군요. 우리 전국 중앙로 중앙지점 거기에 지하 주차장 폐쇄된 거 건물 지하 주차장 개설할 거고요. 그 일명 먹자골목 뒤에 철도부지 쪽으로 주차장 70면 확보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 여기 역광장 주변에 지금 주차 타워를 설계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복지 입법 조례안을 빠른 시간 내에 4월달, 5월달에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르신 대중교통요금 지원을 하겠고요. 다음 산업융합을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농협 수매 50%, 정부 수매 25%, 나머지 25%만 도전공장이라든지 이런 RP를 통해서 일반 소매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율이 25%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 연천쌀이 소비시장에 연천쌀을 많이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와 거래를 뚫고 있습니다. 몇몇 곳에 우리 연천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쌀을 브랜드화해야 됩니다. 명품화, 소비시장에 많이 널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 경기 15호가 연천쌀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 사업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예산은 서울시를 갖고 있고 저희는 들어올 땅은 있으나 예산과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묶어서 흔들면 공통분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게 상생입니다. 서울시와 연천군 손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연천군의 파크골프장이 임진강 유역이 하나 있고 한탄강 유역이 하나 두 군데 있습니다. 지난해 8만 8천 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연천 군민은 2만 8천 명 정도. 나머지 6만 명 정도가 이제 외진이 오셨어요. 도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불만이 좀 있으십니다. 뭐 대기 시간 없이 과거에는 운동을 마음대로 하셨는데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더 증설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공업의 주요 사업인데요. 피스블릭 하우스 은대리의 그 폐벽돌 공장 사업. 지금 역광장에서 구석기 사거리까지 도로가 지금 진행되는데 6월까지 우리 구석기 축제가 5월인데 지금 5월 전에 축제 전에는 말끔히 포장 끝나고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이제 국가유공자를 또 우리 보훈 예우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보훈 정책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고도화된 요양과 주거와 의료가 함께 융복합된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은대리 RPC 공장에서 쭉 들어가면 그 비워준 군부대 있죠. 강기슭에 그 부지에 국립보건종합시설을 하겠다고 유치해 달라고 박민식 보건부 복지부 국가보건부 장관한테 우리 김성은 의원과 함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현대 아직까지 이 사업비가 책정되거나
탄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월 하순경에 제가 국가보건부를 방문해서 이 국립종합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살펴보고 정부의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서 탄력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던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런 국립보건종합시설도 군부대 유유지를 활용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농민에 관한 권리 오래된 숙제죠. 그래서 올해 반드시 농회관 건립 개관하겠습니다. 1단계 개관하겠습니다. 부지 위치 다 만들어졌고요. 다 우리 농민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협의해서 다 의견을 모아서 농민회관 반드시 금년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겠고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몇 번에 걸쳐서 공청회도 했고 우리 설명회도 많이 해서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금년도 4월 10일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하려고 행안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4월 10일까지 주민투표는 못하게 넘어왔죠. 그러나 이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연천군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갖고 늘 함께 해주시고 2024년 연천군 시대정신이라는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중력 이산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고 그 모아진 힘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군민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는 24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난 23년 1월과 7월 전국을 2회 방문하여 총 44건의 소중한 주민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82%를 처리 완료 또는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18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9건의 건의를 처리 중 또는 단기 내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외에 중량기 검토가 필요한 8건과 타기관 건의 중 1건, 법적 문제나 재반 여건 부족 등으로 처리 불가한 사항이 8건 있었습니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 전국 4리 소규모 체육시설 신축 건의사항에 대해서 23년 3월부터 6월까지 전국민 320-2번지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잠수교 인근 환경감시원 기동 단속 건의에 대해서 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 3명과 계약하여 1명은 오래배 입구 폐기물 배출 장소에 상주하여 분리 배출 등을 안내하게 하였고 2명은 폐기물 투기 주요 장소에 이동하여 부적정 배출되는 폐기물을 선별 정리하게 하였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항으로 인대 1기에서 황지리 차탄천변 간 징검다리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23년 3월 지방하천관리청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차탄천 수위가 낮은 시기에 현장 관리들을 활용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늘목 간파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의에 대해서는 난방 및 수도 고장을 확인하여 23년 2월 보일러 보수를 완료했으며 방수 등 리모델링 사업을 24년 3월에 설계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국리 유적 잔디 광장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주체 개최와 주말 주변 관광지, 방문객들의 방문 장소로 잔디 광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24년 1월부터 포토존을 설치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잔디 광장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중장기 소요 사항으로 전국 203호선 도로 확분양 공사 조속 추진 건의에 대해서 연천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용원천 도로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도로 유계, 연계성, 수혜스 등을 고려하여 용원천 도로 개설 승인이 44일로 검토됨에 따라 장기 소요가 예상됨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주차타워 만차 문제로 오후
무료 주차 시간을 없애고 장기 주차 할증 요금제 적용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5일장 이외에 옥상층까지 만차인 경우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용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요 불가 사항으로는 예세띠양 아파트 노인정 증축 건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증축은 입주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고 그 부속 시설물인 경로당 또는 사유시설물로 경로당의 증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을의 이장으로서 노인회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노인회장의 관리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장인 저에게 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제기하며 해결을 부탁해 왔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수시로 들리는 불합리한 운영 등에 대한 불만에 관하여 물었고 그에 대한 노인회장의 답변과 설명을 들은 바대로 이해하고 인정해 왔었으나 거듭되는 노인들의 주장이 있어 긴 시간 확인해 본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노인들을 수없이 여러 번 만나며 그들의 진술을 들었고 정리된 부분을 수차례 확인 후 자필로 군수님께 청하는 이런 신청을 다수의 노인에게서 받아 취합하여 그에 따른 노인회장 해임 요구와 문제를 함께 발생시킨 노인에 대한 수방 요청에 동의하는 노인들의 서명부 등을 작성하고 전국 3리 마을 임원들 또한 취지에 동참하는 서명부를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보아 노인지회 및 연천군 경로당 담당팀 등에서는 1년 남은 노인회장의 임기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기본 입장과 시정 조치만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장 등으로 인하여 전국 3리 노인정을 떠나 다른 노인회관으로 떠돌듯이 다니는 힘없는 노인들은 그들이 있는 한 다시 3리 노인회관에는 가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상처와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3리 노인회관을 다니고 있는 노인들마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말을 못할 뿐인 분들도 상당수이며 그래서 노인회관 자체를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울 수 없기에 참고 눈물을 삼키며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해결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노인들의 민원에 대하여 조치가 되면 전국 3리의 노인회는 많은 회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군수님, 과연 노인회장 한 분의 임기가 중요합니까? 아님 경로당의 진정한 주인인 노인들의 복지권이 중요합니까? 연천군 사회복지과와 연천군 노인지회는 노인회장을 위한 기관입니까? 하루빨리 노인회장은 권고사직을 강력히 요청해 주시고 노인의 복지를 찾아주십시오. 저는 이장으로서 노인회장님과 대립하여 어떤 개인적 이익을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전국 3리에 있는 그들의 노인회관을 두고 유모차를 끌고 또 전동차를 타고 추운 겨울에 그리고 비오는 날에 먼 곳에 타 해관으로 등으로 다니는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임을 전국 3리 노인들과 전국 3리 임원들 모두 함께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2024년 1월 18일 전국 3리 이장 조성입니다. 네, 요거 이렇게 입장문을 제가 민원 신문하고 다 첨부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가 있습니다. 전국 3리 쪽에 보면은 옹골 지하철도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 3리하고 또 은대 3리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받고 있는데 3월 말에 그게 완공된다고 들었습니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특정 마을 다수 분들이 연화 없이 함께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제한이라든지 걸림돌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회장님 그 해직 그 문제는 노인지회의 어떤 그 권한입니다. 제가 연천군수가 직권으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노인지회와 우리 연천군지회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장님이 또 우려하시고 또 마을 분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빨리 종교를 지키겠습니다. 51개 단체하고 저희가 이 사법 해결 매립장 반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같이 공유하기로 하고 저희가 출범식을 했습니다. 군수님 생각이 예전에 우리 진짜 경선 때 말씀하신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 폐기물 요즘
지난 11월 달에 뭐 의견 청취하고 지금도 의견 청취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좀 적지 않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극히 찬성하는 분들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찬반 양론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저로서는 경선 당시에 산업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일단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행정 집행권자인 저는 이제는 찬반 양론을 떠나서 그 시설이 과연 어느 연천군 지역에 어떤 유해성과 공익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여러 단체에서 남쪽에 이제 그런 그 시설이 운영되는데도 다녀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이것은 이렇게만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겠다 그런 의견을 내주신 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1월 6일인가요? 뭐 이제 공청회했을 때 그런 분들에서는 화성시에서 오신 그 강사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오거나 만약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지 우리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운영이 되고 사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선에서 꼼꼼히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무엇보다 좀 어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은 미래 세대의 몫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쪽을 좀 촘촘히 따져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또 1월 말에는 또 뭐 단체에서 이제 또 가게 현장을 보고 갔다 오시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제가 가장 우리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그 제어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제어 장치가 지속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을 좀 촘촘하게 살펴서 정책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뭐 잘 아시지만 한 3년 됐나요? 벌써 한 4, 5년 전에 환경부에서 이제 그 인가가 나갔죠. 사업적. 쭉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 사업 인가를 나갈 때까지 연천군에서 문제 제기하고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런 걸 취합해서 우리 환경청에서 이제 인가를 해준 단계고 이제는 나머지 연천군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넘어서 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유해성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그 환경적 영향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느 마을인지 발전을 하려면 혈맥이 통해야 되고 저희 양원리에서 늘목리로 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하봉암도로 가는 길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길이 끊겨 있어요. 하천 보수를 좀 해주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을 우리 양원리에다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도감포인트 위치에서 졌는데 그러면서 1차, 2차 사업을 마무리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가 늘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우동네에 그러니까 마지막 사업인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참 아쉬운데 그걸 마지막 사업 좀 연결 좀 빨리 해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뭐 50m 당초 50m였는데 25m로 이제 작게 건립한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한번 교수님한테 건의드렸는데 사실 우리 지역도 그 고령화가 계속 빨리 진행되고 있고 뭐 초초초 고령화 정도 우리 연천군 인구의 뭐 한 35%가 지금 고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미래 국지는 수영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수영장이 25m면 수영을 25m를 하려고 수영장을 25m가 아니라 요즘 선진국에서는 다 그 운동을 수영장에서 주로 운동을 하고 또 걷기도 수영장에서 걷고 뭐 수영장에서 각종 체조라든가 이런 걸 다 수영장에서 하는데 아무리 봐도 25m는 너무 거리가 짧은 것 같아서 당초 원한 대로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50m건
안 되고 25m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안을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이상훈 위원장은 좀 거시적으로 50m로 가고자 하는 것. 물론 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하다 보니 25m로 내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굳이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25m에서 뭐 30m로 늘린다든지 추이한 그래서 한번 우리 수영장에 기 만들 때 지금도 이게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연천군이 어디 땅을 사서 수영장 그냥 사우나 만들면 벌써 착공해 공산창됐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멀리 지속 가능하게 기하는 것, 좀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참았다가 좀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지금 군수님이 출발하시기에 정치인이 아닌 행정관료 출신이라 기대가 많이들 가지고 있으라 믿습니다. 368번 도로가 지금 동쪽으로는 남쪽으로는 양주가 있고 북쪽으로는 파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5km 안에 지금 이 공장이 7, 80개가 난데 있고 지금 대형 트럭 운송하는 업체가 8개,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장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연천군에서 아니 뭐 딴 데도 다 거부하는 일부 폐기물 소각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왕 도로가 확장을 이거 수차야겠지만 너냐 군수님 답변은 너냐 그래요. 자주 그냥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양쪽에 갈려 양분되어 있는 군 관계에 끼어가지고 우리 연천군에서 지금 군수님이 아까 상황8활동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쏙 빠졌습니다. 늘목, 아파, 양이 고르니까 이렇게 딱 그런 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기만큼 대형 차량이 많은 데가 없을 겁니다. 여기 뭐 다 느끼셨겠지만 1분에 한 대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지금 매립장에 대해서 군수님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단지화를 만들어주세요. 다들 거부하는 거 우리 받아주면 됩니다. 다 돈 막 뚫어줘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거 우리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여기 단지화 만들어놨는데 30분이 입주가 안 됐다 그러셨잖아요. 당연합니다. 왜? 여기 보세요. 매립장이 산업 단지화가 되면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상식에는. 근데 그런 거 쏙 빠졌어요. 그러면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그쪽에다 해서 연천군에 지금 관심 없는데 해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해서 연천군 발전도 되고 단지화가 되면 거기다 성공하실 거를 믿습니다. 368 도로 정말 우리 남진 회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좀 무거우시겠습니까? 참 70, 80개 업체가 여기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 도로 확장 문제 많이 참 오랜 시간 동안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건설과장이 좀 계시는데 한번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부통량도 많고 굉장히 주민이 이름도 걸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지방도다 보니까 도로의 개설이나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지연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서울 연천 고속도로에 대한 저희가 자체 타당성 21년도 했습니다. 그때 노선이 저희가 간판 들목리로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거기 좀 빨리 대들 같은 생각이 먼저 좀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7, 80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근 지역 발전 또 부분과 또 기업 하시는 분들이 또 보다도 좀 활발하게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동반 상생하고 유인해난 전략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저는 그냥 각 개인이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각 부서만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공론화시켜서 제가 한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싶어요. 우리 늘목 간파리의 우리 기업, 우리 이 산업 단지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축분, 축산농가에 대한 축분 처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요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축분 이용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그래서 일부 소화되고 일부는 또 이제 자가 발효해서 처리가 되고 또 일부는 이제 우리 축산 처리장, 축산 비료 처리장으로 이송돼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소신 있게 판단할 겁니다. 저는 뭐 외부의 압력 저는 행정가입니다. 행정가. 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한다고 반대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찬성한다고 찬성 논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언에 찬성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소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 찬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하는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연천 발전에서 이게 필요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소신 있는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원리에 살고 있습니다. 양원리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저희가 한 5년 정도 돼서 이제 그 북소울이라는 그 폐기물 사업자가 들어왔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저희 양원리 주민과 권흥리 주민이 96%가 찬성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지만 자녀들이 또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또 자리에도 입금을 하고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는 게 많아서 야 우리 동네에 이런 게 들어오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우리는 자식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예전하고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또한 요즘의 모든 시설은 첨단입니다. 첨단으로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연천군이 잘 관리를 한다면 괜찮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러면 괜찮겠구나. 또한 저희는 다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아니더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심하면 되겠구나 해서 저희는 96%가 찬성한 주민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과연 연천군이 얼마만큼의 희노식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운동단지라든가 이런 산업체가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연천군이 정말 잘 사는 인구가 유입되고 그런 진짜 동네가 된다면 참 좋은데 이거를 무조건 반대로만 하는 정말 이상하게 반대쪽에만 가보지도 않고 저거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반대하시는 분도 궁금하시면 알아보시고 좀 갔다도 와보시고 해서 좀 저는 제가 오늘 참 안타까운 게 김덕현 군수님이 군수 되시기 전에 그 약속했던 거를 계속 밀고 나오시면서 그럴 때 아 참 시대적으로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동네 문제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연천군이 더 발전한다면 세밀하게 정말 정책을 잘 하셔서 관리 잘 하시고 그런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에서 제일 교통 흐름이 복잡하게 얽히고 삭힌 자리입니다. 이런 택시 정류장 문제는 군에서 검토해 주셔야 되고 뭐 회전교차라든지 차가 어느 쪽에서 진입해도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해주셔야 되고